안녕하세요, 연두빛 가족 여러분. 더운 여름날 비를 통해서 식물들은 양분을 얻고 열을 식힙니다. 이는 일종의 자연의 똑똑한 섭리죠. 다만 요즘은 10년 전, 20년 전 모습과 사뭇 다른 요즘 여름에 놀라곤 합니다. 변화에 내가 발 맞춰서 살아가야 함을 알고 있지만 가끔은 야속하다 싶을 정도일 때가 있더라고요. 부디 연두빛 가족 여러분들의 여름이 큰 피해 없으시길, 평안하시길 먼 곳에서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식물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식물 여행하러 고고고! 여러분, 요즘 같은 날씨에 식물들을 어떻게 관리해주면 좋을까요? 먼저 저는 화분들의 자리를 고쳐주거나 식물들 자리를 조금씩 바꿔줍니다. 비가 온다고 해도 어떤 식물은 지붕 아래에 있어서 비의 수혜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가 오는 공간에서 목 죽이는 식물들과 지붕 아래 혹은 실내에 있는 식물들의 위치를 조금씩 바꿔줌으로써 골고루 물을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이번 주에 비가 오지 않는 날에 실외에 있는 농원에 나가봤더니 잡초가 정말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뿌리까지 일일이 제거해줘야 다른 식물들이 자랄 공간이 생기고 영양분도 뺏기지 않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길게 자라는 식물들은 지저분해지기 쉽죠. 이발해준다는 생각으로 바짝바짝 가감하게 잘라주셔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노란 눈이 내린 것 같은 미역치입니다. 미역치는 뿌리 줄기 식물로 산과 들에서 자라나는 야생화입니다. 유익한 곤충을 끌어들이는 매력을 가진 식물입니다. 미역치는 곰치와 혼동할 수 있으나 톱니 모양의 잎 주변을 가진 곰치와 달리 미역치의 잎 주변은 매끄럽게 뻗어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구절초는 번식력이 정말 좋은 식물입니다. 잡초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식물이기 때문에 농원에서 정말 제가 좋아하는 식물 중에 손꼽는 친구입니다. 다음 식물은 쑥부쟁이 삼총사입니다. 농원에 왕관 쑥부쟁이, 홍화 쑥부쟁이, 청화 쑥부쟁이 이렇게 세 가지 쑥부쟁이가 들어와 있습니다. 각각의 색감도 아름답게 빛나기 때문에 삼총사로 드리는 것도 한 가지 좋은 선택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식물은 오색 기린초입니다. 은은한 분홍빛과 신비로운 분위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식물에 속합니다. 키우기 어렵지 않은 편에 속하고 관상용으로 많이 키우게 되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외 직사 광선도 참 좋아하는 식물이죠. 예쁜 화분에 분갈이 해주면 또 분위기가 한껏 물 오르더라고요. 기존 흙과 달리 새 흙을 분갈이 해주는 경우에는요, 포슬포슬 흙이 말라있게 됩니다. 이럴 때 한번 물을 주시게 되면요, 기존의 흙과 새 흙이 잘 섞이게 되어서요, 뿌리가 새 흙으로 잘 뻗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댕강나무 중에서도 무늬가 들어가 있는 무늬꽃 댕강입니다. 초록색과 연두색이 참 조화롭게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죠. 댕강나무는요, 꽃말이 평안함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쌍떡잎 식물 꼭두선이목 인동과에 속하는 반상록석 식물이 되겠습니다. 여리여리해 보이는 가지에 작은 잎을 이렇게 올망졸망 달고 있습니다. 분홍빛 또는 종 모양의 하얀 꽃들이 모여 피어납니다. 꽃은 봄부터 가을까지 피고 지고를 반복하게 됩니다. 개화 기간이 길고 은은한 향기가 나는 관상수로 정원이나 울타리용으로 많이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반상록성으로 공해에도 강해서 여러 공간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무늬가 있는 꽃댕강 보셨으니 이제는 댕강나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늬가 없는 친구로서 초록초록하고 연두색의 이파리가 참 귀여운 친구죠. 이 식물은요, 이미 이렇게 꽃이 피어 있습니다. 꽃이 앞서 말씀해드렸듯이 오래가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추위에 대한 적응력이 강해서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잘 크는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은 해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국화과 식물 중 하나가 되겠죠. 나지막하게 귀여운 키에 꽃은 여름부터 가을까지 비교적 긴 기간 동안 피어납니다. 바닷가의 벼랑의 암석 틈에서 매서운 해풍과 뜨거운 햇빛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라나는 강인한 생명을 가진 숙군
감초가 되겠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꽃말과 더불어 강한 해풍, 건조, 햇빛도 견디는 7.8기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7.8기, 강인함이라는 꽃말도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키르탄서스 엘라투스입니다. 키르탄서스 엘라투스의 개화 기간은요, 8월부터 9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꽃의 색상이 매우 정열적이고 꽃의 크기도 딱 적당하니 아름답습니다. 키르탄서스는 구부러진 꽃이라는 뜻입니다. 자라면서 살짝 고개를 숙이면서 자라게 되는데 그 모습을 형용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년생의 구근 식물입니다. 번식이 잘 되기 때문에 포기 나누기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식물은 가을을 밝히는 꽃이라는 이름을 가진 추명국이 되겠습니다. 꽃의 이름처럼 햇빛 속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꽃을 밝혀줄 식물이 되겠습니다. 추명국의 꽃대는 길쭉하게 올라오게 됩니다. 작고 동글동글한 추명국의 꽃봉오리들이 참 귀여움을 느끼게 해주는데 막상 꽃이 피어나게 되면 귀여움보다 아름다움과 고고함의 매력에 빠져버릴 것 같습니다. 추명국은요, 정원에서 가장 눈에 띄는 모습으로 새침하게 피어나게 됩니다. 아름다운 추명국은요, 햇빛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아침, 나절 햇빛이 들어오는 반음지 정도여도 무난하게 키울 수 있는 꽃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식물은 매년 여름이 오면 주황빛깔 날갯짓을 고고하게 보여주는 범부채입니다. 범부채는 잎의 모양에서 볼 수 있듯이 북고가의 식물로서 내한성 숙근초입니다. 우리나라 어디에서든 잘 자라나는데요. 무척 강한 내한성 덕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꽃도 아름답고 추위에도 강하며 어디서나 잘 자라나는 그런 식물입니다. 범부채의 꽃말은 정성 어린 사랑입니다. 7, 8월이 되면 이렇게 잎 사이에서 50cm에서 100cm 정도의 꽃대가 쭉 올라오게 됩니다. 황근이라고도 불리는 하마보우는요, 제주도 바닷가의 야생화입니다. 아홉가에 속하는 낙엽 관목으로 우리나라 제주도 바닷가가 고향인 식물이 되겠습니다. 잎은 이렇게 어긋나며 자라며 노란 꽃을 피워주는 친구죠. 다음 식물은 하나의 꽃망울에 두 가지 빛깔이 나오는 수꾼 코스모스입니다. 수꾼 코스모스는 6월부터 10월에 거쳐서 예쁜 꽃을 피워주게 되겠죠. 잎은 이렇게 마주나게 됩니다. 토질을 가리지 않고 어느 토질에서도 잘 자라나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촉촉한 토양을 참 좋아하죠. 생명력이 매우 강한 야생화에 속해서 척박한 환경에 어디에서나 잘 자라납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가습에 약할 수 있기 때문에 통풍을 잘 시켜줄 수 있는 공간에서 키워주면 더욱 건강하게 키워주실 수 있습니다. 약간의 비료가 있는 공간에서는요, 비료를 딱히 주지 않고도 재배가 가능합니다. 코스모스는 바람에 한들한들 흩날리는 모습이 참 예쁜 식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식물은요, 아프리카 백합이라고 불리는 푸른 꽃 아가판서스입니다. 아가판서스는 외떡잎 식물 백합과의 구근초로 아가판투스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식물입니다. 그 옆에는 신비스러운 느낌을 주는 갯모밀이 입고되어 있네요. 여러 해살이 야생화로 개화 시기는 8월부터 10월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햇빛이 잘 들고 토양이 배수가 잘 되면 참 좋은 식물로 자라나게 됩니다. 물은요, 겉흙이 마르면 흠뻑 주시면 좋아요. 또 하나의 백합, 철포 백합입니다. 높이는 약 60cm에서 80cm 정도까지 자라나는 역시 구근 식물입니다. 꽃은 향기가 좋고요. 구근 식물이기 때문에 월동이 가능한 식물입니다. 그 옆에는 줄무릇이 이렇게 예쁜 무늬를 보여주고 있네요. 여러 해살이 야생화인 줄무릇은요, 야외 정원이나 베란다에 땅에 심어도 좋고 베란다라면 화분에 예쁘게 키워내도 예쁜 식물이죠. 많은 분들께서 여름 식물 추천해달라고 할 때 빠지지 않고 제가 추천해드리는 백일홍입니다. 백일홍은요, 우리나라 전국에서 자생 가능한 식물입니다. 부처꽃과의 다년생 식물입니다. 개화하는 시기가 7월부터 9월, 즉 우리나라로
시간으로 치면 여름부터 가을까지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열매는 10월부터 예쁘게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백일홍은 줄기부터 시작해서 잎과 꽃 그리고 열매까지 모두가 아름다워서 관상용으로 참 인기가 많은 식물입니다. 백일홍나무의 꽃말은 부귀, 꿈, 행복 그리고 청렴을 상징하는 나무로 예로부터 양반들에게 많이 길러졌던 식물이라고 합니다. 백일홍나무는 주로 삽목을 통해서 번식을 하지만 씨앗으로도 번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백일홍나무 씨앗은요, 까만색 삼각형 모양의 씨앗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명 클랜벨리 월귤 혹은 넌출 월귤이라고 불리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꽃말은 마음의 고통을 위로하다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크랜벨리는요, 진달래과의 종 가운데 하나이고 그 열매의 모습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동글동글한 열매가 가득가득 맺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상용으로 많이 식재가 되고 과실은 식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 식물은 골드 피라밋입니다. 애기 해바라기라고도 불리는 식물로서 식물의 줄기나 몸체에 비해서 꽃이 큼직큼직하게 피어나서 시원시원한 느낌을 주는 그런 식물입니다. 층꽃은요, 예쁘게 층층이 꽃이 피어나는데요. 여름철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쭉 오랫동안 꽃을 피워줍니다. 쌍떡잎 식물의 통합식물목 꿀풀가에 속하는 식물로 산과 들에 자라나는 여러 해살이 야생화입니다. 켄트마이조 상록 의알이라고 불리는 식물입니다. 꽃이 작고 다글다글하게 아름답게 피어나는 클레마티스입니다. 1년 내내 푸른 성질 때문에 상록의알이라고 불립니다. 꽃은요, 정말 작고 귀여운데 하얗고 싱그러운 느낌을 주는 꽃이 피어납니다. 실내 베란다에서 키우는 분들도 많고 예쁜 실외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생명력, 번식력이 모두 으뜸인 식물입니다. 황호잡은 노란 꽃이 노랑나비를 닮았다고 하여 이렇게 이름이 붙었습니다. 꽃이 정말 예쁘죠? 꽃이 지고 나면 그 다음 꽃몽오리에서 또 다른 꽃이 예쁘게 피어나는 것이 특징이죠. 잎은 아카시아 나무와 닮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꽃이 피는 시기에는요, 물을 말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서 물을 충분히 주시고 통풍시켜 주시면 잘 자라납니다. 다음 식물은 해변 국화입니다. 해변 국화는요, 아열대 상록성의 단연초입니다. 일본이 원산지인 식물로서 키가 100cm까지도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어긋나서 잎이 자라고요. 줄기는 하부에 잎이 지고 나면 상단에 모아서 달리는 이러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독특하면서도 아름다운 느낌을 주는 그런 식물이 되겠죠. 아름다운 해변국화 옆에는요, 하늘하늘 실패랭이가 춤을 춰주고 있네요. 패랭이꽃은 자세히 볼수록 아름다움이 더해지는 그런 식물이죠. 화려하면서도 은근히 무심해 보이는 듯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모습이 참 야생화의 전형인 것 같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눈에 띄지 않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가까이서 보면 그 매력이 참 깊다라는 느낌이 들죠. 페랭이의 꽃말은 순결한 사랑 재능이라고 합니다. 페랭이는요, 꽃씨가 매우 작아서 약한 바람에도 사방으로 널리 퍼져나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백일홍 나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좀은 작은 사이즈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잎과 꽃이 좀백일홍이기 때문에 작고 아담한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수히 많이 달려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풍성한 느낌이 가득하죠. 깨끗한 분홍색의 꽃을 피워내줍니다. 앞서 보신 일반 백일홍과 또 다른 느낌을 주는 그런 식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여드릴 식물은 라임라이트 목수국입니다. 요즘 참 미모가 물 오른 식물인데요. 이 모습이 쭉 이어진다는 게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라임라이트 목수국은요, 꽃이 크고 탐스럽죠. 여름철 화단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식물인 것 같습니다. 한번 심어 놓으면요, 특별히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가뭄과 추위에 끄떡이 없습니다. 꽃이 피는 시기도 일반 수국에 비해서 훨씬 길죠. 라임라이트 목수국은요, 꽃색이 아나벨 수국과 비슷한
푸근한 느낌을 주지만 아나벨 수국이 축구공처럼 동그란 형태라면 라임라이트 목수국은 이렇게 원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꽃이 필 때는 하얗게 피어나지만 점차 연한 라임색으로 변한다 하여 라임라이트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라임라이트를 마지막으로 해서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싱그러운 식물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